1번부터 7번까지 해야 되는 횟수가 1.5에 적용이 됩니다. 치면 세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 세마는요, 우리 러버컵으로 치면을 닦아줄 때 거의 사용하고 보통은 유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치주형 상병이 아닌 치은형 상병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면 세마 기록해주시고 내역세면 반드시 기록해주셔야 되시고요. 한두 개 치아를 시행했을 때는 50%만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학 시행했을 때는 유치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6회가 되어 있을 때는 삭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4회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을 닦아준다거나 불소 도포하기 전에 시행을 하신다거나 교정처치 전에 우리 러버컵으로 닦아줄 때는 산정이 불가한 비급여이기 때문에 산정이 불가합니다. 치주는 측정 검사는 3분의 1학당 시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골소실을 확인하거나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요. 이때는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하셔야 되고 한두 개 치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산정 가능하고요. 치료 모든 과정에서 한 번 정도만 산정이 됩니다. 동일 부위에. 치석 제거 연 1회 구강당 산정 가능하고요. 후속 치료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전학 치석 제거 시행 시 산정합니다. 단순 변연부 치은염이나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상병명을 해주셔야 되고 복합한 치주염으로는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 19세에 가능하고요. 매월 1월 1일 날 횟수가 갱신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존치가 14치아 이하일 때는 50% 산정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에는 부분 치석 제거로 산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 대상 잔여 횟수 꼭 등록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치석 제거 등록하는 거는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공단의 조회 등록 통해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당일날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당일이 지난 경우에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팩스로 공단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당일날 등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당일날 취소할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이길날 다른 날 취소하게 되면은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팩스로 전송하셔야 됩니다. 자, 치주 치료는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부분 치석 제거, 치근 할퇴, 치주 소파술, 치은 절제술, 치은 박리술 이렇게 단계별로 하셔야 되고 부분 치석 하고 나서 치주 소파술 이렇게 부분 치석 제거하고 치은 박리 소파술 이렇게 행해지는 건 괜찮지만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치석 제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석 제거는 치주 질환 치료를 위해 전차 치료했을 때 3분의 1학당 해당이 되고요. 이때는 치은염이나 치주염 상병으로 해주시고 한두 개 치아를 시행했을 때는 50%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구치부에서는 4개 이상, 전치부는 4개 이상, 구치부는 2개 이상일 때 횟수가 1로 가능합니다. 부분 치석 제거로 종료가 된다고 할 때도 이때도 내역 설명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후속 치주 치료 예정이면 언제 치주 치료가 이어질 거라는 내역 설명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치석 제거하고 구현의 수염치 각각 100% 같이 산정 가능하고요. 치석 제거하고 모빌리티 조금만 늦게 좀. 너무 빠른가요? 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전연차도 있으니까 조금만 늦게 천천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치석 제거는 조합 조정술 모빌리티 있어가지고 동요도가 있어서 할 때 시행할 때 각각 100%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석 제거 재시행하실 때는요. 3개월 이내에는 치주치료 후 처치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시고 치석 제거 이후에 3개월 이내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후 처치로 처치해 주시면 되시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일 때는 50%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실 때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치근 할텍술입니다. 치근 할텍술도 3분의 1합당 산정 가능하고요. 이때는 치근면을 부드럽게 하는 것까지 적용이 되는 거고, 이때는 만성이나 급성 치주염 해주시고, 전처치를 하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초진의 급성으로 너무 아프고 부어서 왔어요 할 때는 초진으로도 산정이 가능하고요. 이때 한두 개의 치아를 시행했더라도 100% 산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치즈 소파술입니다. 치즈 소파술도 마찬가지로 3분의 1합당 산정 가능하고요. 치주낭에 있는 치조골까지 큐렛을 도달시켜서 치주낭에 내면의 치석 또 염증 조직을 같이 제거하는 것을 하고요. 이때는 단순 치주염, 이때는 복합 치주염도 상병명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이때는 마취하고 전처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한두 개 치아를 시행하셨다고 하더라도 100%, 그리고 필요할 때는 약처방, 항생제 약처방까지도 동시에 같이 진행하실 수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진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탑치퍼에서 스케일링을 했다라는 내역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치근 할텍술, 치주 소파술 재시행은 재시행 기준이 같은데요. 1개월 안에 한 달 이내에 다시 재시행을 했을 때는 치주 치료 후 처치로,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는 50% 정도 적용이 되고요. 3개월이 초과됐을 때는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치은 절제술입니다. 치은 절제술은 마찬가지로 3분 1합당 산정 가능하고요. 치은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치은의 이상 증식이나 비정상적인 치은에 가능하고, 작년에 새로 이게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자, 예전에는 이 치은 절제술이 우리 치관 확장술이랑 조금 애매하게 겹쳐서 되어 있는데, 작년 이후로 이게 딱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치은 절제술 3분의 1합당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이상 증식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이때는 전처치가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됩니다. 마취하고 전처치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상병명도 치은 비대나 증식 상병으로만 가능합니다. 봉합사 산정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심리 목적으로 뭐 전치부 하실 때, 우리 보철하실 때 잘라내고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치은 절제술을 하고 나셔서 추가적으로 그 심평원에서 자료 요청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포토라든지 프로빙의 기록을 반드시 기록하셨다가 같이 첨부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치은 절제술도 제시행 기준이 있는데요. 한 달 안에 했을 때는 치주, 이때는 수술 후 처치로, 수술 후 처치로 이때부터는 진행해 주시고, 3개월 이내에 재시행했을 때는 치은 절제술 50%, 그리고 3개월이 넘었을 때는 치은 절제술 100%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치은 박리 소파술이에요. 치은 박리 소파술 간단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mm 이하의 치주낭이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치근의 3분의 1 이하의 치조골 소실이 있을 때 절개하고 치주 판막을 정리해서 치석 제거하고 치근 할텍술을 시행한 경우에 간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치은 박리 소파술 복잡은 볼 성형술이나 볼 삭제술이 동반된 경우에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5mm 이상의 치주낭이 존재하거나 3분의 1의 치근 치조골 소실이 있을 때 적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고 복잡하고의 구별법은 볼 삭제와 성형술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은 박리 소파술 필수 조건, 요거는 반드시 기록상에 다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마취 필수, 전처치 필수이고요. 한두 개의 치아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100%, 방사선 촬영, 치주낭 측정, 그리고 봉합사 산정 가능하고요. 약처랑, 그리고 치은 박리 소파술 이후에는 치주 수술 후 처치가 반드시 같이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역 설정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복잡의 경우에 거 사용했잖아요. 거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치은방리 소파수를 재시행 기준은요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에 재시행했을 때는 50% 적용되고요. 6개월 초과됐을 때는 치은방리 소파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치은방리 소파수를 시행하고 동일 부위에 6개월 이내에 치석 제거라든지 치주 소파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치주 수치. 네, 맞아요. 치주 수술 후 처치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주 치료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이렇게 부분 치석 제거부터 치은 방위 소파술까지 적용이 되고요. 부분 치석 제거는 내역서면 반드시 기록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치주 소파술부터는 전처치랑 마취가 반드시 동행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치관 확장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관 확장술은요, 치아당 산정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치아 우식이나 치아 파절, 그 다음에 치은 연한 수돗물이나 정확한 충전이나 이런 게 보철하기 어려운 경우에 치관을 확보하기 위한 술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치은 절제술 3분의 1학당과 구별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은 절제술 3분의 1학당은 치은 비대나 증식이 있을 때 하시는 거고, 치아 우식에 관한 거, 파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보철을 위한 진지백통에는 이 치관 확장술에 치은 절제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명명이랑 함께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치은만 절제해서 치관 기질로 확보했을 때는 치은 절제술 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잇몸량을 증가시키는 판막까지 형성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까지 했다라고 하면 근단변이 판막술까지, 그리고 치조고 삭제까지 진행을 같이 하였다면 가에 그 근단변이 판막술 및 치조고 삭제술까지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치조고 삭제술까지 진행을 했다면 그 시술 전후의 방사선이나 프로빙, 그 다음에 포토 기록을 있으신 게 좋습니다. 네, 치관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약사망 산정 가능하고요. 같이 나갈 수 있고, 이때는 수술 후 처치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역서면 반드시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봉합사 산정 가능하고, 치조고 삭제를 하셨더라도 번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치관 확장술 같은 경우에는 전처치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처치 없이 치아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까 볼삭제 당반이랑 치관 확장술 할 때 프로믹이 필수예요? 필수라기보다는 있으면 좀 나아요. 네, 이제 나중에 만약에 그런 게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는 여기서는 아니에요. 치관 확장술을 하실 때. 프로믹하고 저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치관 확장술이라는 거는 넓히는 걸로 이제 확보를 치관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심사가 이제 조정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이 본다는 거죠? 네, 같이 이렇게 참고할 수가 있고 거기서 보실 때 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네,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치은방위 소파수 같은 경우는 필수의 요건이면 이거는 꼭 필수는 아니에요. 원단이 쓸데없는 자리. 하는 줄 알아. 안 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 네, 다음은 치즈.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치주 후처치 구강당 산정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치주 치료 계열이나 아니면 뭐 치주팩 제거라든지 동화차 제거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고요. 수술 후처치와 치주 후처치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그 주된 처치 하나만 적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치주 후처치, 치석 제거, 치근하텍스, 치주 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치주 치료 후처치에 해당이 되고요. 치은 절제술, 치관 확장술, 치은 박리 소파술, 치은 절제술부터는 치주 수술 후처치 나에 해당이 됩니다. 네, 2분의 1학당 진행했을 때 이렇게 전에 내원했을 때 10번 때 치주 치료를 했다면 이렇게 후처치가 들어가고 반대편에 치주 소파술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은 주된 처치인 치주 소파술을 청구를 첫 번째 탭에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전달 마취하고 그다음에 사용한 앰플수, 그다음에 의료품 관리료, 그다음 프로빈까지 했다면 이렇게 1.5로 산정하실 수 있고요. 동일하게 해당되지 않은 치주 후처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치식을 선택해서 후처치를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 치주 후처치는 치주 치료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 끝난 상황에서 사실은 치주 후처치를 인정해 주는데 이건 지역마다 지금씩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인정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는 모든 치주 치료가 전부 끝나고 나서 후처치가 시행이 돼야 되는 걸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경치료하고 나서 우리 GI 충전하고 우리 치관 확장술 해서 크라운 씌우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충전하고 같은 날 치관 확장술, 그 다음에 손까지 뜨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번에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럴 때는 상변면 동일하게 해서 충전 진행해 주시는데 이때 충전물 연마는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역 설명 GI 코어 시행했다 건강 치료하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에 치관 확장술 진행한 거 마취하셨으면 마취 동시에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내역 설명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봉합사 사용하셨으면 봉합사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네, 후처치는 치주 수술 후처치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한번 같이 앞 내용을 보고요. 우리 같이 퀴즈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13번부터 24번까지 만약 치주 치료를 한다고 하면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1회. 네, 맞습니다. 네, 치주 치료 3분의 1학당은 인접치는 3분의 1학당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고 앞 근처에 있는 거와 함께 인접치는 그렇게 해서 되고요. 이렇게 치석 두 개는 반합으로 돼요. 그러면 9번까지 나오면 3번에서 25까지 1.5분이 25번까지. 네, 맞습니다. 2개 이상만. 네, 국지부는 2개 이상이고요. 전치부는 4개 이상이기 때문에 단일로 저거 빼고 그냥 치 하나만 하면 그것도 0.5로 보나요?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단일로 저기 인접치 말고 단일로만 24만 딱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0.5로 못 내요. 단일로요? 24번만 진행을 했다 하면 24번만. 네. 나머지 전치부는 아니고 24번만 네, 했다면 0.5가 됩니다. 합쳤을 때 인접치 낸 데만 포함되고 단독으로 이제 하나도 네, 0.5로 보시면 돼요. 붙었을 때는 2개 이상이어야 0.5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만약에 단독으로 24, 25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 전치부가 빼고 24, 25로 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0.5가 되고 하나도 0.5고 네, 하나도 0.5. 3개는 3개부터가 1입니다. 네, 전치부는 4개부터가 1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치석 제거 횟수 몇이 될까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분 치석 제거 횟수가 2.5가 됩니다. 네. 4월 12일 날 전압 치석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월 2일 날은 내원하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그 치주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7월 5일 날 너무 불편하셔서 다시 오셨는데 스케일링이 진행이 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치석 제거 후 처치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때는 재진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연결되어 있는 치료라고 보기 때문에 재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4월 12일 날 전화 치석 제거 하시고요. 5월 2일 날 치주 속파수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9월 6일 날 와서 다시 불편하셔서 치석 제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같이 살펴볼까요? 이때는 우리 덴트의 프로그램 상에 이렇게 메시지를 아주 좋게 띄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초진을 재진으로 꼭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덴트의 상에서 재진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횟수만 조정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초진을 재진으로 변경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어제 저희 선생님이 물어본 건데요. 네네. 연일회를 하셨어요. 그러고 5개월 있다 오셨을 때 네. 그 치주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났다라고 네. 봐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전화 초진, 후속 제거를 초진으로 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조금 그게 조금 헷갈리고 예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인정을 많이 해주는 추세여가지고 네, 일단 5개월이 되고 3개월이 이미 우리 치주는 3개월이 기준이잖아요. 지난 상태이고 그렇고 전화 치석 제거 1회는 이미 구강단 끝난 거기 때문에 적용 그냥 하셔서 치주 치료 진행하셔도 그럼 치주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뭐 5개월 뒤에 연일회 스케일링을 해도 그거는 그냥 초진에 연일회 스케일링 넣으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셔도 똑같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치료가 종료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근데 또 좀 다를 수 있는 게 지분마다 또 하시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인정해 주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동일 부위 4월 12일 날 전약 치석 제거를 하시고요. 5월 2일 날 치주 속파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5월 30일 날 치주 후처치라고 치료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4일 날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잇몸은 붓거나 아파서 오시잖아요. 잇몸이 부어서 아파서 오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치근 할퇴액수를 시행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까요? 내가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초진이요. 네, 그러면은 청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진에. 네. 생각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네, 이때는 네, 초진의 치근 할택수 100% 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진료 내용과 그다음 기록이 중요하고요. 치주 치료가 종결된 다음에 통증으로 내원하셨고 치근 할택으로는 급성으로는 초진으로 우리가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진으로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날짜는 똑같은데요. 우리가 그 8월 14일날 치근 할택수 똑같이 오셨는데 넥스트가 2개월 후에 체크하면서 우리가 반대편도 같이 잇몸치료 하자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진에 3개월이 5월 2일 치주 속파수라고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치근 할택수 100% 적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진으로 해주시면 되고, 다음 내역 설명에 언제 시행을 했고 어떤 처치 경과를 보인다 이런 내역 설명을 동시에 같이 적어주셔야 신평원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치근 혜택이 동시에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내용이나 기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록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임플란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험 임플란트는 우리가 그 보험 임플란트 적용 기준, 그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의 단계, 그 다음에 유지 관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는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보험 임플란트 적용 기준은요, 우리 만 65세 이상 평생 두 개로 일체형이 아닌 분리형일 때 가능하고요. PFM 크라운인 경우에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완전 무치약이거나 일체형 임플란트, 그 다음에 뼈 이식하는 봉그랩, 그 다음에 커스텀 어버트먼트, 그 다음에 치아의 사이에 파니 부분, 그 다음에 PF 외에 지르코니아라든지 골드 크라운을 보험 임플란트의 불급여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을 따로 쓰시면 되고요. 이때는 지금 상악하고 보험 적용 받으실 수 있을까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고요. 모치약이기 때문에 아래쪽은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실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임플란트 위쪽에 치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치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요,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앞에 나온 치주 같은 경우에는 한 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마취나 방사선이 모두 단계별 산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계별 금액만 받을 수 있는데요. 저 보험 임플란트가요. 네. 치아는 없고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데 보충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기간이 필요해요. 3개월 이상. 3개월. 어떤 데는 그냥 진단 시점에서만 있기만 하면은 상관없다는 데도 있거든. 대전 지점 막 그러면. 그 지부마다는 그 산정하는 게 지금 신평원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3개월로. 네, 일단은 보철이 머리가 올라가고 3개월 이상이 돼야지 네, 자연치료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정석적인. 근데 그 3개월이란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령에는. 3개월이 지나야 자연치료 간주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최근에 전화를 했어요. 네네. 의사에 말하고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거 이제 녹음되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고, 법적으로도 그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거는 없다. 3개월이라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 일단 이제 보철이 올라가고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풀리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더 빡빡하게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그 임플란트도 예전에는 그 임플란트 하시고 3개월이 지나야 틀리- 보험 청구가 됐잖아요. 자연치료 인정에서 퓨레. 네네 맞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룰이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원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딱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디가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부랑 승무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좀 그 해당되시는 부분이기 일단 때문에 3개월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안 되면. 네, 여태까지는 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3개월씩 하다가 이번에 몇 케이스는 그냥 바로 많으신 한번 분이 해봤거든요. 네, 그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사실 많이 확실하게 얘기를 있어요. 안 해주시고. 그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셔서 틀리 들어가시고 같이 들어가시고 막 기다리셨다가 하고 했는데, 지금은 또 동시에 이렇게 하기도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그래도 조금 느슨해진 것 같긴 한데, 이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보시기에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예? 지분마다 좀 다르죠. 많이 가죠. RPD도 크라운 올라오고 3개월 기다렸다 뽑는 거랑 같이 들어간 거랑 네, 보통 맞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근데 다 해놓고 예전에는 나중에 들어갔어요. 네, 예전에는 정말 조금 칼같이 그랬으면 지금은 조금씩 또 조금 이렇게 좀 강도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그 해당 지부에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뭐 2차 수술, 재수술 하는 것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습과대로 이렇게 단계별로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 단계를 살펴보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산 면역 K08.1로 적용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시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씩 진행하셔야 되시고 동시에 산정은 불가합니다. 이때 산정하실 때도 단계별로 종료 시점에 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때 보험 임플란트 진행 약처럼 모두 보험 적용 가능하시고요. 별도의 본인 부담금 없이 처방 가능합니다. 보험 임플란트 시작하는 당일, 당월에 파노라마, CT 해당 부위의 치근관 촬영은 산정이 불가합니다. 대신에 뭐지 다른 치아에 동일하게 아닌 동일 치아가 아닌 다른 부분에 치료를 했다면 그것은 산정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는 같이 함께라고 보기 때문에 산정이 불가합니다. 나중에 지대주가 따로 청구되는 거예요? 고철 그거랑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대주요? 네, 2단계. 네, 2단계는 팩스처랑 같이 산정 가능하고요. 네, 3단계는 3단계랑 이 어버트먼트 지대주. 어버트먼트가 기성어봇이잖아요. 네, 맞아요. 등록돼 있는 고철을 쓰면 저거를 청구를 안 하고 그냥 고철만 청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애초에 그걸 안 돼요? 네, 커스텀은 비보험으로 받으시고 3단계만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제가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보험으로 안 네, 아니면 3단계는 넣을 수 있고요. 재료는 넣지 않는 거예요. 안 네, 되면은 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PFM 내릴 때 지르로 하면 고철 값을 안 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청구를 안 내면? 보철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네, 안 되고. 보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대주만 보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 되고 어버트먼트는 따로 우리가 재료를 네, 신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빼주시는 거예요, 재료를. 네, 그래서 뒤에 제가 준비했으니까 같이 살펴보세요. 보철은 안 되고 지대주. 네, 보철은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험 임플란트 조회 등록 이렇게 공단 클릭하시면 여기 대상자 등록하실 수 있고요.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반드시 등록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의료급여는 여기 뭐 예전에는 떼가지고 오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병원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 치과 치료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 신청하셔가지고 요거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등록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계 우리가 신청서 작성하고 이때 초짐이어도 파노라마 산정 같이 하시면 안 되시고요. 이 1단계 비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진 찍으신 거, 스탬프 재계약 다음에 그런 것들도 다 1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1단계 비용만 받으실 수 있어요. 청구한 모습입니다. 그 진찰료에 반드시 없음, 진찰료에 틀리 이거는 설정해 주셔야 되고 상명명은 단위 상명명으로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힐링 어버 체결 후에 발사하는 날 산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플랜피스로 하는 경우에는 1단계 후에 일주일이 지나서 청구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번 체크 오시잖아요. 그때쯤에 해서 같이 2단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2단계 행위료와 보정체 이렇게 산정이 가능하고 보정체인 이 덴티움 심으신 거는 이거는 그 전에 미리 재료를 신고하셔야 돼요. 등록하셔야 돼요. 자, 보험 임플란트 중간에 처방 받을 일 굉장히 많잖아요. 수술하시는 날도 받으셔야 되고 2차 수술하고 나셔서도 받으셔야 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 진료로 해주시고 진찰료 없음으로 하셔서 처방전 나가시면 되고요. 내역 설명에 보험 임플란트 약 처방한다 이렇게 해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받아야 되는 금액은 없으세요. 자, 3단계는 보철물이 완전 적적한 후에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때 우리 사진 찍으실 수 있잖아요. 하고 나서 완료된 사진 찍으실 수 있는데 그것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료와 재료대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여쭤보신 그 커스텀인 경우에는 저렇게 비급여로 받아주시면 되시고, 네, 저기 3단계만 청구해 주시면 되세요. 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받아도 되는 거예요? 뭐 이미 비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거는 비급여 병원에서 책정한 금액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보험 임플란트 2단계 수술 후에 불규착이 실패한 경우에 재수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담당 지부에 그 준비 신청서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재등록을 하셔야 되세요. 2단계 재수술 하실 때는 행위료가 50%, 재료대는 100%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진행 후에 재식립은 불가하고요. 이때 제거된 임플란트는 제거술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거술 적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술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으로 전송을 하면요.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긴 한 후에 다시 신청하셔가지고 네, 2단계 재수술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보험 버튼 중에 우리가 이게 행위료가 50%라서 이거를 누르시고 50%로 조정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버튼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요즘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삭감이 조정이 돼서 반드시 버튼에 있는 이게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전산상에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되는 걸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더라도 네, 버튼 있는 버튼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치과 임플란트 무상 유지 관리 3개월 이내에 오셨을 때는요, 다 무상으로 유지 관리가 되시는데요. 교합 조정을 한다거나 임플란트 세팅한 주변으로 치주 치료, 또 뭐 금방 파절이 돼서 포제딘이 파절되거나 이랬을 때 뭐 다시 제작을 하시거나 3단계 이후에 실패로 재식립하실 때도 다 임플란트 3개월 이내 사후 점검으로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치과 임플란트 유상 유지 관리 3개월 이후에 보철 장착 3개월 이후에는 유상 유지 관리로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 이때는 타치과 임플란트라든지 비보험 임플란트도 모두 유지 관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에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우리 병원에서 한 거는 자동적으로 덴트앱에 저장이 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식을 반드시 선택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네, 그 덴트에 클릭하고 해당 치아를 누르시면 설정하실 수 있고 아니면 해당 치아에 우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임플란트 치아 홀 충전 SCRP 같은 경우에 네, 위쪽에 홀 T85.6으로 성병명 해주시면 되시고 초진에도 충전이 가능한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직처로는 절대 안 되세요. 네, 임플란트 홀 충전은 직처로는 절대 안 되시고 네, 충전으로 선정해 주셔야 되고 충전물 연마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네, 임플란트 치아 보철물 재부착도 치아당 선정 가능하고요. 이때도 보철물 재부착 이렇게 해주시고 성병명은 T85.6으로 해주셔도 되고 T46.3으로 해주셔도 되시고 내역 설명 반드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임플란트 치아 주의암 점막 박리 수파술 입니다. 치은 박리 수파술 간단 앞에 이제 자연치에 해당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똑같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실 때는 절개후 치주 판막 박리해서 볼 결손부 유가조직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합하는 걸 간단으로 보시면 되시고 치주골 성형술과 돌 색채술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복잡으로 네,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치근변 처치술 시행 같이 하셨으면요 같이 산정이 가능한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00% 산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근변 처치술 같은 경우는 단독 상정은 불가하고 이 반드시 치은 방위 수파술과 동시에 시행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전 처치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방사선 촬영, 프로빙, 그다음에 마취, 그다음에 처방 후 처치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때 찍으면 처치 약제는 꼭 TC랑 구연산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두 가지만 네, 썼을 맞습니다. 때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거 왜 쓰면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왜 그죠?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두 가지로만 예. 약제를 쓰라고. 네, 지금 처치술 자체가 이거를 이용해서 네 화학제 처리를 하는 거라는 술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써서 찍으면 처치를 하면 그건 인정을 안 해줘요. 아니면 네, 제가 알기로는 네, TC나 구연산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재료는 실제 하는 건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미노클 있어요. 약제는. 네, 미노클린은 적용이 대상이 아니에요. H2O2도 실제로도 H2O2도 많이 쓰고. 네, 근데 이거는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처치하셨을 때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치주 치료하시고 미노클린 하시면 그냥 비급여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됩니다. 저 지금 약제 그 용액에 타가지고 지금 그거 TC 말하는 거죠? 네, 요길기 타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껍질 타서 쓰시기도 하고요. 그 계열이잖아요. 상생 연고 성분. 네, 그렇지만 그건 미노클린은 안 네, 저렇게 제작했을 때만. 요 이거 제품 재료가 있어야 재료대가 뭐가 한번 구입한 게 있어야겠네. 어쨌든 재료대를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이거 정말 했냐, 너네 했냐 이렇게 했을 때 기록한 구입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 없으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네. 우리가 보통 그 약을 하면 그걸로 해서 처방하지 않고 그냥 사면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TC 가루 알약 터가지고 지금 만드는 건데 저게. 맞아요. 그거를 그러면 임의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임의로 거의 보통은 다 그게 구입을 자체가 하시는 거죠. 불법인데 그게 아, 내역을 드릴 수가 있나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전달드리는 내용은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지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말이 네.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거 네. 자체가 불법인데 그쵸. 그렇게 네. 하고 그거 최신 지경은 H2O2예요 원래. 네, 근데 H2O2나 이제 미노클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네. 이렇게 썼을 때만 찍으면 처치술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했을 때는 산정 불가하고 봉합사는 산정 꼭 같이 하셨으면 해주셔야 되고요. 시험 방위 소파술 찍으면 처치 각각 100% 가능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00% 가능합니다. 치주 수술 후 처치로 네, 후 처치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치근면 처치에서 같이 동시에 시행하셨을 때 이렇게 내역 설명도 같이 해주시고 임플란트 치근면 처치 200% 산정했다 해서 여기 이 획수 놓치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크 봉합술 산정하셨다면 함께 같이 하셔야 됩니다. 후처치 같은 경우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주 수술 후처치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악골레 금속 제거입니다. 우리 파절되거나 지대주나 임플란트 내부에서 파절되어 판막 거상하고 파절판을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안쪽에 필스터가 찢어져 있고 안쪽에 이제 나사가 파절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더 사용하였으면 더 청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제거술이랑 동시에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상위 진료인 임플란트 제거술만 인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금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제 치관이 없는 상태지만 이제 보통 환자분들 흔들려서 왔어요 했는데 이제 아래쪽에 사진 찍어보니까 프랙처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위쪽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철물 제거도 동시에 같이 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포철물도 제거하고 임플란트도 제거하면 포철물 제거랑 임플란트 제거술로만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단일이라고 하면은 임플란트 제거술만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발치의 개념처럼.
보철물 제거를 했어도 보철물 제거를 했어도 임플란트 제거술 같이 하면은 이제 단일 하나일 때 브릿지가 아닐 임플란트 때는 제거술 제일 상위 그건가 보네요. 효과가. 네? 임플란트 제거술 제일 상위 그거 하는 게. 네, 그렇죠. 여기서는 제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치아도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보철물 제거하고 발치했을 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싱글 같은 경우에는 발치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제거하고 보철물 제거했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제거술만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브릿지였으면은 따로따로. 그렇죠.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자연치 같이.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폴레 금속 제거술. 네,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이때 후처치는 수술 후처치로 해주셔야 돼요. 네, 외과에, 발치 외과에 수술 후처치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제거술. 네, 단수는 이제 동요도가 있어서 네, 겸자로 그냥 이렇게 단순 발치처럼 제거한 경우에 단순으로 보시면 되시고 트랩핀버나 임플란트 제거 키트 사용했을 때는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맞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더 가를 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 제거한 청구된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치주 상병으로 해주시고 내역 설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임플란트 제거술도 발치 외과에 수술 후처치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치과 임플란트 유지관리 비급여인 경우에 보철물 장착하고 3개월 이후에 비급여, 급여가 안 되는 부분은 보철물 수정하거나 재제작할 때에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대주 나서 풀리면 스크류 교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조정하고 세척하기 위해서 보철물 제거해서 다시 연결하는 경우에도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별개로 지금 제가 치주하고 임플란트 하면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넣어봤는데요. 임플란트 치아나 보철 치아 교합 조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교합 조정은요. 교합지를 이용해서 교합 조정을 했을 때 되고 보철물 장착한 보철 치아에 대해서는 비급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치석 제거하고 교합 조정을 동시에 할 때는 이거는 동요도가 있거나 치주염이 있을 때 100% 각각 선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 보철물 장착하고 자연치, 대학치 삭제할 때는 교합 조정으로 청구해 주시면 되시는데 보철하고 임플란트 치아에 청구되는 항목은 치주상병명으로 동요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포세린 깨져가지고 다듬거나 했을 때도 보통 처치로 넣거나 간혹 교합 조정으로 넣기도 하신데 그때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으로 동요도가 있을 때만 교합 조정으로 보철물이나 임플란트 치아에 교합 조정을 청구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치주랑 임플란트 파트 저거 앞전. 앞쪽이요? 네.